아. 와, 갑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저기 만약에 진도 살짝 모자라면 보충할게요. 보충. 지금 가능성 있는 후보군이 3월 1일 1시 30분부터 5시 반. 확정은 아니고요. 모자라면은 왜냐면 이때는 바쁘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서 그래서 학교 안 가잖아요. 그죠? 3월 1일 지금 빨간 날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예정만 하고 있을게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 예. 준 혹시 월요일 날 그 뭐지? 야자 뺄 수 있나? 몰라. 잘 부딪혀 볼게. 우리 월터반은 계속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오케이. 안 돼. 싸우면 해주더라고. 싸우라는 건 아닌데. 선도코가 진짜 안 빼주는데. 아하하. 아니 뭐 선도코가 야자를 수요일만 빼줘가지고 수요일만 빼줘가지고 아예 반강제적으로 수요일만 학원 다니세요. 좀 약간 좀 그런 느낌? 근데 그냥 그렇다고. 화이팅 화이팅. 자, 아무튼 그럼 유형 6번으로도 가볼게요. 자, 유형 6번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뭐 솔직히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 중에서 기울기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때 밑에 쪽에 뭐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안 만나는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뭐 mx 플러스 n이 뭔가 직선이 있다고 친다면, 자, 이런 곡선 위에 있는 임의점 P점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임의점 Q점. 그러니까 P는 이 위에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고 Q도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때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PQ 길이는 이거. 잠깐만, 둘 다 움직이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P점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P에 의해서 Q점은 수선의 발로 그냥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P가 한 점 있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Q는 수선의 발일 때가 최소예요. 그럼 이제 P만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럼 P는 왼쪽으로 가면 수선의 발까지 거리, P는 여기 있으면 수선의 발까지 거리. 점점 짧아지죠? 그러다가 다시 길어져요. 그렇죠? 그럼 대략 어느 지점에서 한 요 지점에서 거리가 가장 짧게 나올 텐데, 그러면 이때 이 점은 무슨 점이냐? 무슨 점이길래 P가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최소겠느냐? 그렇죠? 기울기가 똑같을 때죠. 접선일 때. 왜? 평행선 그어놓으면은 수직거리가 똑같은 애들 잡아보니까 나오는 상태.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A점이 있고요, 어떤 B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곡선 위에 P점이 존재한다고 친다면 PAB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A점, B점이 주어진 이상 얘 둘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밑변의 길이가 나오겠고, 그럼 높이만 최소면 되지 않냐? 그럼 문제가 똑같아지죠. 그렇죠? 당연히 점점 줄어들다가 P가 여기 왔을 때가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겠구나. 그죠? 이 직선과 기울기 똑같은 점만 찾아내주면 됩니다. 얘가 끝이에요. 요게 그냥 끝. 자, 그래서 1246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1246번.
이걸 어떻게 풀었어? 틀렸어요. 아니 근데 답이 나온 거 보면은 틀린 거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풀었지? 때려. 때려냈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근데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1246번은 뭐 다들 지금 어렵지 않게 푼 상태고요. 그쵸? 어렵지 않게 풀었네요. 자, 어차피 lnx가 기울기 1 되는 지점만 찾아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점이 어디지? y는 lnx에서 그렇죠. y'은 x분의 1이니까 x가 1일 때가 기울기가 최소가 될 겁니다. 아우 1,0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0,2, 1,0.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3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그냥 3이네요. 5번. 그쵸? 자, 근데 1249번까지는 문제가 다 비슷해요. 어차피 그냥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게 만들면 되는데, 그쵸? 순간 변열과 직선 기울기가 똑같게 만들면 되는데 1250번 문제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나는 왜 이게 여기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문제로 봅니다. 뭐 일단 한번 봐봐요. 풀어봐봐요. 가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알고 푼 것 같거든? 근데 이 식을 보면은 되게 엉뚱해가지고. 이거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 그래? 그치. 그거 쓰면 안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식이 없으니까 스토리를 모르겠어. 어떻게 풀었지?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때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었어. 왜냐면 없어요. 이렇게 제곱하는데 얘는 무조건 1이란 말이야. 얘 반지름이 1이니까 제곱했을 때 1이면 말도 안 되잖아. 자, 그러지 맙시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볼게. 다음만 답변. 안 돼. 이 단답형이면 어떻게 해. 답짓기만 정말. 안 돼. 안 돼. 야. N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루트 여기가 N이에요.
A가 2A인가? 1 아니에요? 얘랑 다른 의미예요. 아, 그치. 묘식이 의미하는 게 뭐지? 기울기요. 이거는? 기울기요. 무슨 기록이지?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 왜 이렇게 식을 세웠지? 아, 걔가 이게 아니고 이거네. 네. 그치? 어쩐지. 그럼 맞아요. 무슨 식인가 했네. 오케이. 근데 확실히 괜찮나? 네. 어? 아하하하. 어이, 어떻게 풀었지? 아이, 똑같네. 오케이, 잘했어요. 어이, 잘했네. 슬슬 푸는 사람이 나오는데. 잠깐. 힌트를 좀 잠깐 가볼게요. 이게 원이 좀 껴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다고 칠게요. 곡선이 있는데, 그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원점 하나 주어지고, 이위에는 임의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거리는 왼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점점 짧아지다가 다시 늘어나요. 그럼 언제가 제일 짧겠냐라는 거예요. 그쵸? 도대체 이 점은 뭔데 제일 짧지? 접선의 수직인 선이라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야 수직거리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개념이에요. 살짝 좀 다르죠? 앞에 거랑은. 그럼 왜 갑자기 이걸로 봤냐? 어차피 이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거리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친다면 사실 중심에서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최소인 지점 구해주고 그 거리에서 반지름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는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B 값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름 1 빼니까. 그죠? 아, 답이 A가 자연스러워 돼 있구나. 그럼 뭐 찍을 수 있을 만한 게 4번밖에 없긴 한데 이런 B가 1이니까 좀 논리적이긴 한데 저 단답형이면 위험합니다. 단답형이면은.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가능한 최소 거리 지점 요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리는 좀 요거구나. 그렇죠? 요게 지금 루트 1 빼기 B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은 다시 한번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원점 지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 이해될까? 이해될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 이식이 접선인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이거잖아. 그럼 이 t를 이렇게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t 콤마 루트 t 마이너스 3 지나가야 되지. 네. 그럼 t 값이 나와. 여기 x에다 t 집어넣으면은 루트 t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게 루트 t 마이너스 3 y좌표.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항상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도 접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t, 루트 t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주고, 자,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렇죠. 요거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2 루트 x분의 1이라서 기울기는 2 루트 t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요 직선의 방정식, 그렇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루트 t, 그렇죠. 마이너스 2 루트 t, 그리고 지나가는 점좌표는 t, 루트 t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게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0은 2 루트 t 곱하기 t 플러스 루트 t 빼기 3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와, 이거 식이 좀 지저분한데, 그럼 루트 t를 뭐 k 같은 걸로 잡으면은 3차 방정식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루트 t를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0은 2k 세제곱 플러스 k 빼기 3이니까 어차피 얘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조립제법이 가능하겠는데? 자, 2, 0, 1, 마이너스 3 1, 2, 2, 3, 3빵. 그쵸? 다른 거는 또 안 되네요. 그쵸? 이거는 판별식이 음수 나오네요. 그래서 늘 수 있는 k 값은 1밖에 없구나. 그쵸? 그럼 k가 1이라는 거는 루트 t가 1이라는 거라서 이 지점이 1,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0,0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1만 빼면 되니까 1, 4, 5의 루트 5. 그죠? 그래서 루트 5 빼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5, B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합이니까 26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물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접점 T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0,0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그 지점의 순간 변화가 역수다.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됩니다. 이 식에다가 00 집어넣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2 루트 t분의 1. 그래서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요 식이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00 집어넣는 거랑. 그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세이브가 돼요. 직관력도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문제도 가능한 한 이런 식으로 풀고 들어갈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걸 써도 되지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7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7번. 자, 여기에서 1251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어쨌거나 얘도 x, 2x제곱.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그래프 그대로 나옵니다. 진짜 나중에는 거의 머릿속에서 반쯤 외워지는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 그래프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미분해서 그리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보면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나중에 이 그래프가. 나중에는 자, 점 마이너스 4,0에서 여기에 근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0 뭐 어디 갔어? 야, 이거 왜 여기까지 가냐? 그쵸? 뭐 마이너스 4,0 미안해. 그림이 좀 이렇게 먹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미안, 그림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차피 접점 좌표죠. t, t2의 t제곱이야. 그쵸? 접점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놓고 마이너스 4,0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에서 마이너스 4,0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쵸?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놓고
마이너스 4,0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거 말고 이렇게 들어가자라는 거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똑같다. 그렇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면은 t 플러스 4분의 t2의 t제곱. 이게 순간 변화율. 그렇죠? 이게 지금 x 플러스 1의 2의 x제곱이에요. 그죠? 미분하면은 겉미분,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t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죠? 이걸로 그냥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4,0 집어넣은 거 돌리면 어차피 얘랑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식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직관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 계산해줘야 되는데 2의 t제곱은 약분해도 상관이 없죠. 왜? 절대 0 안 나오는 거는 약분해도 된다 그랬어요. 절대 0 안 나오는 거는. 근데 0 나올 수 있는 건 약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똑같네. x 약분해서 x는 5 이러면 안 된다고. 괜찮죠? 그죠? 이러면 안 돼요. 0 될 수 있는 건 약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얘도 0 될 수 있었으면 넘겨서 인수분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0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얘는 t 플러스 4 곱해서 넘겨주면은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 그래서 0은 넘기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니까 t 플러스 2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차피 하긴 해야 되네. 자,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 2제곱분의 4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볼게요. 아니, 조금 더 어렵긴 한데 1257번으로 가볼게요. 1257. 일부러 그냥 같은 그래프로 골랐습니다. 문제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어렵긴 해요, 얘는.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두 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돼?
t는 때 0이 나오는데 이건 여기까지 왔네. 접점의 x좌표가 a잖아요. a가 2개 나온 거지 t가 2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a가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봐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ta 마이너스 t. 그치, 걔가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요? 뭐 풀비식으로 가도 되는데 어차피 기울기 곱 구해야 돼서 a 근 구해야 돼요. 어이구야, 잘한다. 그럼 여기서 알파가 지금 접점의 x좌표죠. 그럼 어차피 얘는 0 안 되니까 빼고 알파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와요.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 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자리가 같아야 한다는 거. 자, 얘는 정확하게 딱 근을 구하기 힘들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t가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착각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t가 2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미지수로 잡고 있는 그 접점의 좌표, 걔가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걔가. 자, 그래서 뭐 일단 식을 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접점의 좌표를 뭘로 잡을까요? a로 잡을게요. a, a, a2의 a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가 2개 나와야 돼요. a가.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y는 어차피 우리 y''이 x 플러스 1의 2의 x제곱으로 나오죠. 어차피 미분해서 정리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 기울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1, 2의 a제곱.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가 x-a 플러스 a, 2의 a제곱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걔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t, 0. 그쵸? t, 0. 자, 다시 한번. 요 기울기가 얘 순간 변화가 똑같다,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0인 상태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a 플러스 2의 a제곱 t 마이너스 a, a2의 a제곱. 아이고, 이거 전개하려고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근데 얘는 2의 a제곱이 무조건 0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약분시켜서 그냥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ta. 그래서 t 마이너스 1a.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a네요. 상수항은 플러스 t. 왜 이래? 상수항은 플러스 t. 오잉? 맞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 맞고. 상수항이 t. 그 다음에 뒤에 a가 하나가 또 남죠? 지워지는구나. 그쵸? 여기 a 하나랑 여기 마이너스 a가 지워지네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근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ta 플러스 t인데 마이너스 날려버릴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ta 마이너스 t. 그쵸?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a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뭐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판별식. 그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무조건 0보다 커야만 된다라는 거. 따라서 t는 0보다 크다 또는 t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렇죠? 요 범위 안에서만 t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죠. 그죠? 기울기 곱이 음수가 나오는 상태.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딱히 어차피 우리가 a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밖에는 안 되죠. 어차피 두 실근인 경우 외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두 근의 합은 t,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t. 그쵸? 그러니까 A1과 A2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가 A1, 라고 한다면 얘는 A2, 예요. 그쵸? 이 두 지점에서의 기울기 곱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지금 A1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그럼 뭐가 돼요? A1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A1 플러스 1 곱하기 2의 A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A2 지점에서의 기울기 곱은 여기다가 그냥 A2 집어넣으면 되죠. A2 플러스 1 곱하기 2의 A1 제곱, A2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둘을 곱한 게 얼마로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그냥 2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개해 보면은 A1, A2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L 곱하기 2의 A1 플러스 A2가 2로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건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A1 곱하기 A2 마이너스 T, A1 플러스 A2 T 플러스 1. 1이네. 그쵸? 얘 1 맞죠? 요게 지금 T니까 지수끼리 개수 비교해서 보면 되지 않겠냐?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오케이. 내가 틀렸나? 근데 지금 틀릴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1번 나온 사람이 여럿 있는데? 답이 뭐예요? 3번. 맞아? 오케이. 이게 될까? 괜찮나? 그 구했네. 그 누구였어? 네. 대단한데? 그죠. 근의 공식. 그랬구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니까. 근데 걔는 A1 곱하기 A2지. 그렇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뭔지 이해됐어요. 뭐냐면은 A1 곱하기 A2가 2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 1번. 1번 나온 게 다 그것 때문이구나. 이거는 기울기 곱이 아니고 그래서 접점의 X좌표 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기울기 곱이라서. 오케이. 기울기 곱.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왜 노멀이지? 이건 노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얘는 터프야 터프. 진짜. 오케이 괜찮지? 이건 괜찮네. 오케이. 이게 괜찮네. 오케이. 현석이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8번으로 좀 가봅시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유형 11번 빼고는 뭐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진짜로 그 넘어간다는 건 아닌데 넘어간다는 건 아닌데 자, 1165번 요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자,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서 1160, 1200 미안 1200
그렇죠. 어차피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성 이용해서 들어가면은 됩니다. 그냥 2의 x제곱에 접점만 딱 구해놔도 끝나요. 오케이. 자, 원점에서 2의 x제곱이 긋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문제 t, 2의 t제곱과 0,0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이 0,0 지나간다.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갈게요.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t분의 2의 t제곱인데 그게 순간 변화율 2의 t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1이에요. 괜찮네.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절약돼요. 이 접선의 방정식 일일이 다 쓰고 하는 것보다는 둘의 평균 변화율이 2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쵸? 이걸로 보면은 확실히 되게 직관적으로 빨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도 나오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2로 나오고 2,1이겠네요. 어제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구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한쪽만 구해도 돼요. 둘 다 y는 x 대칭이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남은 삼각형의 넓이는 뭐 신발끈 공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발끈 공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 안 써서 미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들어가도 되고요. 뭘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게 수원에서 자주 쓰는 방식인데 수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나와 있는 경우에 이런 끼인 부분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그쵸, 숫자가 간단하니까 무리수이기는 하지만 신발끈 공식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대칭성 때문에 중점 잡아놓고 높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중점이면은 2분의 2 플러스 1, 2분의 2 플러스 1. 그쵸?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좌표에다가 루트 2만 곱해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2를 곱했으니까 루트 2분의 2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밑변 길이는 둘 사이의 차이 2 빼기 1이죠? 2 빼기 1에다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2 빼기 1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는 걸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서 얘네 둘 날려주면은 2분의 2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이 복잡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대칭성 끼고 있는 경우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 괜찮아요. 신발끈 공식, 이거는 내가 진짜 잘 안 쓰는데, 그냥 얘기만 할게요. 원래는 얘기도 잘 안 하는데, 로피탈의 정리는 진짜 얘기도 안 할 건데, 얘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때가 있어가지고, 있기는 해요. 확실히 편하기는 해. 근데 나는 웬만하면 딱 요것만 써요.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 풀 때는 써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풀 때는 쓰는데 미안해. 배신감. 딱 원점일 때만 써요. 원점일 때만. 그러면은 얘는 AD에서 BC 곱한 걸 서로 빼주면 돼요. 이 대각선 AD 빼기 BC의 절대값을 2로 나누면 끝이에요. 이게 넓이에요. 그냥
AD-BC. AD-BC. 이 끝이에요. 얘가 좌표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다 성립해요. 진짜로. 이 왜 성립하냐면은 증명은 뭐 고등과정에서 증명은 이런 식으로 가기는 해요. 이렇게 사각형 잡아서 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3개 빼면은 나와요. 그거 말고도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해도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외적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아, 외적이 뭐냐면은 저기 우리 벡터 하면은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요. 요 외적을 얘기하는 건데 이 대학 과정이라 가지고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사실 외적을 모르면은 넓이 못 구해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근데 얘가 외적식이에요. 이게 외적식. 그래서 넓이 구하는 식이에요. 이 식 자체가 원래가. 그래서 쓰는데 그거를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A, B, C, D, 뭐 E, F 뭐 해가지고 A, B, C, D, E, F, A, B 해서 곱하고 곱한 거 더하고 곱한 거 빼고 절대값 막 2로 나누고 이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똑같이 답은 나와요. 이게 원래 외적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원래 진짜로 대학교 미적분학에서 씁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뭐 2,3 그리고 5,6 그 다음에 8,4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가 원점인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X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요. Y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요. 얘는 X방향으로 6만큼 이동하고 Y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죠. 그럼 3 곱하기 1에서 6 곱하기 3 빼면 돼요. 3 빼기 18. 절대값 씌워서 2배 나누어주면 답이에요. 넓이가 2분의 15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편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엄청 편하긴 해요. 엄청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0,0이잖아요.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답이에요. 그냥 이거죠. 괜찮네요. 그렇죠. 되기는 합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건 맞아요. 진짜로. 근데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 말라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안 쓰는 것도 괜찮다 이 얘기하는 게 외우다가 좀 이상하게 푸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X방향, Y방향 움직임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음수로 움직이면 그럼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0,0인데 여기 뭐 3,4 여기 뭐 마이너스 2, 뭐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삼각형 넓이는 어떠냐? 똑같아요. 다 성립해요. 얘랑 얘를 곱해서 얘랑 얘를 곱해서 빼면 끝이에요. 2분의 11. 무조건 성립합니다. 진짜로 양수함수 구분 없이 다 성립해요. 원점만 자리 잡고 있다면. 원점이 아닐 때는 아무거나 점 잡고 X랑 Y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벡터예요. 괜찮나요? 벡터예요. 벡터. 외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적은 똑같은 성분끼리 곱한 걸 더하는 거잖아요. 외적은 수직한 성분끼리 곱한 걸 빼는 거예요. 그렇죠? X성분, Y성분 곱하고 Y성분, X성분 곱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요. 미안해. 어쩌다 보니까 신발 끈공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어쩌다 했어. 좀 도움은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유형 9번도 있는데, 미안해, 유형 9번은 넘어갈게요. 근데 얘는 진짜 이건 했잖아. 이거는 두 접선 사이에 끼는 예각의 크기. 괜찮지? 예, 접선만 구하면 끝나요. 접선만 구하면. 쉽다. 쉽다. 그쵸? 쉽다. 아쉽다. 아쉽다. 당장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기울기가 얼마 나오죠? y는 2x. 그럼 요거는 y는 2분의 1x. 그쵸? 이거 뭐 탄젠트 베타로 잡고, 요거 탄젠트 알파로 잡고. 그쵸? 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 괜찮죠? 그거예요. 그거. 미안, 넘어갈게. 자, 유형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10번. 자, 얘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이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식이 결국 접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거 실근 개수가 곧 접점 개수죠. 그쵸? 자, 이거의 실근 개수.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에 0,0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거의 실근 개수가 곧 접점 개수예요. 자, 이거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괜찮죠? 접점 개수. 근데 접점 개수는 뭐랑 똑같다고요? 접선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접점의 개수만큼 접선의 개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정확하게 똑같아요? 아니죠. 99.99999% 똑같아요. 그러면 왜 0.00001%를 뺐냐?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 예를 들면은 4차 함수만 하더라도 나와요. 만약에 내가 요 점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이라 그러면은 접선은 하나, 둘, 세 개 나오는데 접점이 4개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통접선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않냐? 돼요. 왜? 이 문제는 교육청 평가원 수능 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실력 정석. 유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실력 정석에서 이 문제 딱 보잖아요. 이거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되게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해요. 수능이 딱 싫어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4차 함수니까 지저분한 거고, 초람수 중에서는 기똥차게 이게 대단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출제 교수님이 뭐 잘 찾아가지고 문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0.00001%라는 거예요. 그래, 나오면 천재지변급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서 나온다는 게.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네 둘은 차이를 두지 않는데 아닐 수도 있기는 해. 딱 그 정도. 괜찮죠? 접선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접점 개수로 문제 풀어도 되지만 아닌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정도로만 넘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100%는 아니야 라는 거. 그리고 우린 그냥 이걸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지? 고민스럽군. 유형 11번까지 숙제를 내면은 싫어하겠지? 싫어하겠지? 저기 그러면은 알았어. 이게 접선 개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요. 유형 9번까지만 일단 숙제로 갈게요. 고생했어요. 우와. 그래도 소기 목적은 달성했다. 거의 달성했다.